안녕하세요. 저 사학과에 서양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닐 때는 답사 책도 없었고 교통편도 불편했죠. 시외버스를 타서 정류장에 내려서 그 다음에 유적지를 걸어서 다녔어요. 배낭 메고. 그리고 이제 숙소는 어떻게 정했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학우의 집으로 가서 하룻밤씩 자고 이제 뭐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제주 전역을 이제 돌아다닌 거죠. 그렇게 해서 도내 답사는 이제 그렇게 다녔고 저는 늘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사학과의 답사는 사학과의 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해방될 수 있는 꽃, 수업에서 일탈할 수 있는 꽃, 그리고 학우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꽃,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제 중단이 됐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뭔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나중에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습니다. 남아있는 동안 허락한다면 계속 가서 잔소리가 제가 좀 많을 거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제가 제주대학교 사학과에 부임을 한 것은 2009년도 4월 달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제주대학교로 왔는데 2009년도 4월에 와서 5월에 학생들이 답사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그 학과의 교수님들께서 전부 다 이제 연로하시고 답사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학과 답사가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김동준 교수님께서 부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동아시아사 전공자긴 하지만 답사 경험이 많은 걸로 서로 알고 있으니까 이 학과 답사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흉계 답사를 학생회측과 협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학과 차원의 답사를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그 버스를 대절을 하고 코스를 학생회에 일임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 또 이제 교수가 같이 지원을 나가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첫 답사를 이제 서울 쪽으로 갔는데 굉장히 그 기억에 남죠.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가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대학생이니까 보내줘야죠.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10시까지 무조건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줬어요. 전 학생이 10시 전에 다 들어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성실하고 굉장히 룰을 잘 지키는 그런 학생들이구나. 그런 기억이 있죠.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답사가 2년째 멈춰 있어서 상당히 아쉽기는 한데 학과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혹시 이 답사팀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년에는 답사가 재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답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답사팀에 합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때 10년 전에 왔을 때는 답사는 하는 것 같긴 한데 학년 답사 위주로 이제 다 각각 갔고 조별로 다니더라고. 네. 그 이제 복학생이 차를 빌려와서 다 타고 이렇게 갔다 오고 이제 저희들끼리 뭐 MT 비슷하게 붙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사고 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잖아. 맞습니다. 학과 행사로 학과 일로 잡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사가 의무가 없는 거야. 이게 그 당시에는 답사는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무로 가야 되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보고
답사를 바꿨지. 형식을 바꿔서 전체 학년 다 움직이는 걸로 하고. 그때 답사팀은 없어서 학생회장 데리고 다니면서 답사 가르쳤거든. 근데 처음에 답사팀 만들 때는 경황이 없을 때 만들긴 했지만, 08부터 시작해서 이제 09, 10, 11 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거 안에는 이제 졸업생들이 답사 팀장이었다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어. 그리고 이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다닐 때 답사 팀장이 누구였다는 걸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답사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제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답사를 지속해서 끌고 가는 것들은 지금 니네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매사 이제 했던 것들을 잘 기록해주고 우리한테 잘 넘겨줘야 되는 것이 제일 첫째 임무고, 두 번째는 이제 답사 팀이기 때문에 문화재들을 많이 보잖아. 그럴 때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가서 문화재 주변에 있는 꽁초나 이런 거 주워서 모아놓고 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이건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사학과에서 답사를 하는 거는 뭐 글쎄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연장해서 이제 뭐 확인을 한다는 의미가 제일 크지만, 사학과가 이제 답사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여기를 나와서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가 되는 사람도 있지, 그건 관련 전공이니까 전공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 전공을 안 해도 이제 답사라는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연하게 그 지역을 갔을 때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여행사를 차리게 되면 뭐 학단이라고 하지, 그 중고등학생들 이제 답사 다닐 때, 그러니까 수학여행 다닐 때 그런 이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추천도 해줄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굳이 이쪽 전공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애기들이 태어나면 애기들한테 그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이라는 것이 안 가본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갔을 때 단순히 이제 보고 즐기는 정도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쪽에 그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상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지. 알게 된다는 거. 그런 것이 사과의 답사 미래상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2015년 2학기에 부임을 했고요. 그때는 이미 우리 사학과가 그 CK 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반은 뭐 전현 교수님을 대표로 한 우리 사학과 교수님들이 이미 잘 닦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제가 제 모교에서 갈고 닦았던 답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탠 것이죠. 그 답사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저희 모교 같은 경우는 답사를 가기 전에는 주로 관련되는 뭐 원문 사료를 읽거나 아니면 미리 유물리적 같은 경우를 교수님이 강의해 주시고, 답사를 갔다 와서는 답사 보고서를 내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사실 뭐 답사라고 하는 거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모시고 답사를 진행했고, 답사 가서도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다만 좀 차이가 좀 있다고 하면, 제주대사학과 같은 경우는 3박 4일 중에 이틀을 내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리 제주대사학과의 답사 형태는 또 다른 육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또 굉장히 차별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사라고 하는 것은 문헌 자료를 통해 공부한 측면 플러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역사를 완성해 나간다.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학내 구성원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측면이 컸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역사를 분석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 사학과 그리고 사학과 답사에 대한 기록의 보존이랄까? 거의 소홀했던 거예요, 그동안. 대부분 이제 답사 팀장을 비롯한 그 집행부들이 1년 단위로 꾸려지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그냥 계승이 안 되고 단절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학과장이 된 이후에 우리 답사 팀장은 굉장히 좀 고달프게 되는데, 답사를 갔다 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기록물로 남겨놔야 되고 그거를 학과 사무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사진전을 비롯한 사진은 어떤 역사적 사료 가치로서의 사진도 있고 또 우리의 추억을 보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추억을 사학과 구성원들, 과거의 사학과 구성원들 그리고 현재의 구성원 또 앞으로 이제 미래에 들어올 우리 신입생들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왔구나 그리고 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좀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답사를 가곤 했습니다. 다만 지난 2년간 이제 못 갔죠. 저희 사학과 교수님들 모두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의 건강 그걸 담보를 하면서까지 답사를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히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지난 2년간의 답사를 가지 못했던 갈증이 내년 후년 훨씬 더 발전적인 답사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전영준 교수님이 이제 우리 과에 오시면서 그 첫 교수님의 이제 수건 사업 답사팀 도예 답사는 이제 사학과생이라면 답사는 반드시 필수고 그 중에서도 도예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교수님 한 2년인가 1년인가 있다가 이듬해 이제 만드시게 됐죠. 이제 답사팀을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제 됐고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제가 노래마을 이장 학생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가깝고 교수님이 그럼 민준아 너가 전영준 교수님 이제 한번 해볼 생각 있냐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처음 답사팀이 됐죠. 체계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없었고 이제 그 행정적인 거는 이제 거의 나하고 당시 학생회장 둘이서 좀 전담해서 했었죠. 뭐 운영 체계라고 할 것도 없었고 이었죠. 그때는 아무래도 학생회의 지원이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소모임 수준이었죠.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답사준비위원회 그냥 답사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두 번째 답사 2기 답사팀이다 보니까 뭐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원팀으로 가자라고 해서 제가 중심이 돼서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역할 분배하고 다시 수학 받고 이제 언제까지 해달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답사팀원의 모집은 그냥 제가 이제 뭐 그냥 친한 후배들, 뭐 아니면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이제 한테 일일이 물어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약간 그때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측면이 있고요. 13년도 자료집에 없는 특별한 일정이 사실 있었거든요. 새 식구 소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까지 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하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학과 생활 하겠다, 잘 참여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고 이제 사학과가 이제 좀 뭉칠 수 있는 이렇게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 14년 답사팀에서 부서 체제를 만든 거긴 한데 독자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체제라고 하면은 기획부라든가 총무, 편집부, 그다음 학술부, 그다음에 홍보부, 관리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어요. 답사팀이 이제 독립적으로 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던 게 있었고 답사팀도 앞에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이름이 좀 변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전영준 교수님께서 이제 이 네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이거를 대체할 만한 뭐랄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강방언이라는 게 가서 보고 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답사팀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채택을 했었죠. 원래 13년도에는 소속이었는데 나중에 14년도 때 나왔어요. 근데 다시 15년도 때 다시 들어갔어요. 저랑 같이 할 때 학생회장분이 우리 답사팀이었어요. 그런 체계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학식도 꽤 뛰어나셨던 것 같거든요. 그분을 믿고 학생회로 협력하면서 잘 해내갔죠. 저도 들은 거예요. 초기가 아니라 그 전에 답사팀도 없을 때 11년도에 답사를 서울에 갔는데
이제 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버스로 이동을 안 하고 지하철로 이동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인솔을 해야 되니까 큰 소리로 누군가가 야, 여기 제주대학교 사학과 다들 내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나고자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에서 야, 너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다음 역에서 내려, 내가 데리러 올게.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다. 운영 체계는 팀장 있고 기획부, 편집부, 학술부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답사팀의 운영 체계는 당연히 제 이전에 15년도, 14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획팀이 있었고 편집팀 그리고 학술부 3가 있었고 제가 부장이라는 거를 필요에 의해서 줬었거든요. 각 부서마다 한 명씩을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때는 부서 6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지 않았을까라는 기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017년도 강방한 답사팀장 맡았던 1사학번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답사팀의 운영 체계 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서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답사팀장, 부팀장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부, 기획부, 학술부 각 부서의 부장들이 참모 역할을 하면서 답사팀을 이끌어가던 체제였습니다. 지금 총무는 그때 당시는 없었고요. 총무가 없는 정도가 지금이랑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사팀도 엄연히 사학과 학생회 안에 이제 편제되어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과 행사의 일부였죠, 답사도. 그래서 이제 학생회 총무가 체계를 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답사, 이제 3월 봄답사, 9월 가을답사 이외에도 이제 학술 스터디도 몇 가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팀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람배치와 같은 전통 건축 양식도 다루고, 아니면 우리 불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학과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답사를 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답사를 가보신 분이 많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사를 준비해서 이 사학과 답사를 다시 한번 이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로 2022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일하는 옆에 있는 팀원들 서로 믿고, 또 이끌어가는 선배들 믿고, 같이 따라와주는 후배들 믿으면서 좋은 답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부장 체제는 이제 저의 바로 직전 연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장단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스템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정기답사는 이제 팀장, 부팀장, 기획부장, 편집부장, 학술부장, 그리고 부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춘계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했던 학우들이 신입생을 제외한 학번들이 이제 많이 구성을 하게 되고요. 추계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계답사를 겪은 신입생들이 이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입생들과 함께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북악산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고요. 한양 도성 순성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 사실 사전답사 때 정말 힘들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도가 거의 35도? 36도, 35도 이 정도여서 올라가다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올라가다 이거는 사람이 이 날씨에 걸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게다가 이제 이 계단 높이도 보통 일반적인 계단 높이랑 너무 달라서 북악산은 오르되 완만한 경지로 이제 올라가서 내려갈 때 차라리 천천히 긴장하면서 내려오자라고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북악산으로 가게 됐어요. 이 사진이 당시에 이제 북악산 청운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희 1203 뒤쪽에 이제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어느 정도 그 CK 사업도 끝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굴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들이 다수 나와가지고 총무부를 새로 신설을 해서 그 네 팀을 위주로 해가지고 답사를 준비를 했는데 총무부 같은 경우는 되게 그때 당시에 신설된 부서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당시 특수부가 조금 기억에 남는 게 당시에 18년도에 개관 세미나 그거를 이제 시작했고 아마 19년도에 개관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연장선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고 팀장 부팀장 쪽에서는 이제 약간 교수님의 의견을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는 19년도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야간 그 답사를 했거든요. 야간 답사는 아마 사학과에서 처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동궁과 월지가 야경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거기를 저녁 먹고 답사를 했어요. 자유시간도 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야간 답사다 보니까 약간 인솔적인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이제 약간 자유분방한 친구들 시간 안 맞춰오면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같은 돌발 상황, 시간을 조금씩 조절하는 방향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답사팀장을 맡을 때 좀 많이 느꼈던 게 아무래도 17년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 답사팀을 좀 원활하게 이끄셨고 그때 모습을 좀 보면서 저도 지금 내가 답사팀장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한번 답사팀 꾸려가면 좋겠다. 최대한 한 가지, 즉 답사라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팀원들이 뭉쳐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답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팀원 간에 좀 친목을 많이 다지는 그런 답사팀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딱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가 2월 말부터 심해졌을 때 3월, 4월 이렇게 쭉 진행되는 동안 저희 답사팀원 전체가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제가 첫 회의 했을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정기 총회 했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모든 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팀장으로서 처음 준비한 답사여가지고 저는 좀 많이 기대감을 갖고 최대한 제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답사를 준비했었는데 사실 2월까지만 해도 한 2주씩 계속 답사를 미루면서 어떻게든 1학기 때 답사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대부분 답사 자체를 못 하게 되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같이 준비했던 모든 부팀장이야 모든 팀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다 답사를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 좀 속상함 그게 좀 많이 컸었습니다. 저희가 답사팀끼리 작년 11월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 정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저한테 그 유적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오늘동 유적이에요. 지금 없어진 잃어버린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해방 직후까지는 마을이 있었던 상태였지만 4.3 사건 이후로 그 마을 두 개 다 없어진 곳이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 그곳에 해바라기 같은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곳에 갔을 때 지금 없어진 마을에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또 짙어가 남아 있는 거 봐서는 좀 4.3의 아픔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저한테 좀 많이 가슴에 많이 남는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팬데믹으로 확실한 못하는 재앙이 생겨버린 건 전기답사. 사실 답사팀은 전기답사 준비가 목적이에요. 그거를 두 개 하던 둘 다 못했다. 굉장한 재앙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래서 생각한 게 이런 전기답사 제작 외의 활동인 것 같아요. 부서별로 모여서 답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유도하려고 했고 사실 지금 제가 세우고 있는 대책은 이 축제 준비 자체가 하나의 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닐까? 부서원들이 답사라는 어떤 주제로 모여서 서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처방전도 있고 지금 이렇게 역대 팀장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인 부서였는데요. 왜냐면은 그동안 그렇게 많은 답사를 했는데 기록이 사실 많이 없어요. 인수인계를 받아오다 보면 이때 정말 뭔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남는 게 많이 없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서 우리 전기답사 갔을 때도 많은 영상들이 좀 남아서 후배들이 언제든지 좀 학습 자료로도 쓰고 아니면 콘텐츠 자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좀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는데요. 유지가 돼서
이제 잠깐 팀장님 개인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기 할 일을 잘하는 부원.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잘해먹는 저는 후자. 후자. 저는 후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 시간 약속 잘 지키는데 자기 할 일 못하는 거. 수동적인 부원. 수동적인 전자. 후자. 전 전자요. 2번. 저는 후자예요. 100% 충돌을. 답사지를 놓고 내리는 거. 답사지를 놓고 내리는 팀. 답사지 넣고 내린 팀. 전자. 저도 답사지요. 선수신기 2번 내리는 팀. 답사지. 열정이 많아요. 전 느린 팀원. 전자. 후자. 후자 하겠습니다. 항상 앞에서 전자예요. 도에 답사. 도에 답사. 도내 답사. 도에 답사. 저도 도예요. 2번. 도에 답사. 와. 답사 팀장 한번 더. 사료감독 재수. 답사 팀장 더. 사료 강독 재수가. 저는 사료 강독. 1번. 사료공동 죄송합니다. 오케이. 나 감독할 거야. 고려. 고려. 삼국시대인데 백제. 네. 그다음에 저 이집트. 조선 후기. 고구려. 백제. 요즘 들어 고려. 역사 지식 틀리는 게 낫죠. 외국가는 상식이지. 외국가 가서 들려. 외국가 가서 틀린. 전자. 저 역사 지식. 역사 지식 틀리기. 역사. 애국 가서 틀리기. 일단 가는 게 나아. 무산. 무산. 후자. 저는 그럼 전자. 무산. 저도 전자. 답사 준비 완벽히 됐는데 무산되게 났습니다. 친구 같았잖아요. 카리스마 있는 팀장. 친구 같은 팀. 친구 같은 팀장. 후자. 친구 같은 팀. 친구 같은 팀장. 한다. 아침 형이니까. 할만 배하기. 와, 풍랑수 답사. 춤추기가 맞습니다. 물, 책, 카메라, 동영상.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힘든데 좋다. 7점. 유퀴즈. 이곳은 신라 제1의 사찰이며 신라의 사상과 예술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곳으로 현재까지 발굴된 이절의 전역은 약 2만 5천 평에 달한다. 신라인들은 과거 부린 가섭불에 연자석이 있는 이절을 가섭불 시대부터 있던 가람터로 보았는데 이는 신라인이 염원하는 불국토가 먼 곳이 아니라 신라 땅이라는 자각과 관련된 것이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1. 불국사 2. 황룡사 3. 남국사 4. 분황사. 전라도 진도군에 위치한 고려시대 산성이고요. 삼별초가 제주로 이동하기 전에 여몽연합군에게 끝까지 항전했던 이 산성은 무엇일까요? 1번 진도산성, 2번 전라산성, 3번 삼별초성, 4번 용장산성, 5번 장용산성. 14년도 도내답사는 근현대 제주인과 관련된 유적을 돌아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132분의 조상들이 한 날 한시 한 곳에 죽어서 뼈가 엉기어 하나가 되었으니 그 후손들은 이제 모두 한 자손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이 유적은 어디일까요? 1. 일손 백조 2. 일조 백손 3. 백조 일손 4. 백손 일조. 15년도 답사에 통영의 이곳에 갔었는데요. 이곳의 약칭이 통영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위를 잡았던 곳이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통할하는 본진을 말하는 이곳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충유당, 양진당과 같이 전통 가옥들이 모여있는 마을로 풍산 율시의 집성촌이며 우리나라 민속마을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서문마을, 2번 하회마을, 3번 외양마을, 4번 양돈마을. 다음 사진은 17년도 가을 답사 당시 거돈사지 3층 석탑 앞에서 답사 팀원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거돈사지 3층 석탑은 어느 나라에서 건축한 석탑일까요? 1번 고구려, 2번 백제, 3번 신라,
4번 고려, 5번 조선. 수원 화성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위에서는 전장의 상태를 파악하고 아래에서는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수원 화성의 종합 방어 시설인 이 유적지는 어디일까요? 1번 봉돈, 2번 방화수류점, 3번 동장대, 4번 서북공심돈, 5번 광성보. 한국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불보 사찰로 진신사리가 안치된 금강계단이 있으며 승려가 되고자 한다면 모두 이 계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이 사찰은 1번 해인사, 2번 송광사, 3번 통도사, 4번 불국사. 2020년 춘계답사는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동부 지역에 있는 유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1번 제주 해녀박물관, 2번 구엄리 소금밭, 3번 송당 본향당, 4번 일출봉 해안진지.